살다 보면 슈베르트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 제인 캠피온 감독의 1996년작 여인의 초상은 1881년 헨리 제임스가 쓴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자벨 아처는 젊고 매력적인 데다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유하기까지 한 여성입니다.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이자벨은 자신에게 구애하던 다른 남자들을 다 마다하고 지적이고 예술적이지만 나쁜 남자의 냄새가 물씬 나는 길버트 오스먼드와 결혼을 하죠. 오스먼드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살면서 예술을 사랑하고 고급스러운 취향을 뽐내면서 한없이 현학적인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데 능했지만 사실은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자벨에게 접근을 한 것도 이자벨의 돈과 미모가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자벨이 이런 오스먼드와 가까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마담 멜입니다. 마담 멜은 미국에서 살던 이자벨이 이모인 터쳇 부인의 초청으로 영국에 왔을 때 만나게 된 사람인데 마담 멜 역시 미국인이었지만 유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교양과 세련미가 몸에 배었고 예술적인 소양도 깊어서 사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자벨이 롤모델로 삼을 법한 여성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자벨은 마담 멜을 멘토처럼 따랐고 그래서 마담 멜이 이자벨의 결혼에도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이전의 연인 관계였던 마담 멜과 오스먼드가 이자벨의 재산을 노리고 설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이자벨의 순수하고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이용해서 이자벨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회적 규범이나 편견을 물리치고 오스먼드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처럼 몰아갔던 거죠. 심지어 오스먼드가 죽은 전처의 딸이라고 했던 아이가 사실은 마담 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이자벨은 가장 독립적인 선택이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결혼이 철저한 조작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고 배신감에 절망합니다. 이자벨이 마담 멜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이자벨의 이모부인 미스터 터쳇의 집에서였습니다. 이모부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집안의 공기가 무겁던 때 어디선가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홀리듯 찾아 들어간 방에 마담 멜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마담 멜은 자신의 피아노 소리가 혹시 아픈 사람에게 방해가 되었을까 걱정을 하면서 하긴 살다 보면 슈베르트가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순간이 오기도 하지요 라는 말로 미스터 터쳇의 상태가 마지막에 가까워왔음을 암시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감각이 다 꺼져가는 상태가 아니라면 슈베르트의 음악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소설에서는 정확한 곡명이 등장하지 않지만 영화에서 마담 멜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합니다. 왜 하필 슈베르트였을까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자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고통받는 이자벨 아처는 전형적인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비극적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이런 낭만적 루저의 대표로 슈베르트만한 인물이 또 있을까요? 음악에 대한 넘치는 열정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환경과 볼품없는 외모가 항상 슈베르트의 야망을 오히려 더 남루하게 만들었고요. 마치 잘못된 시대에 태어난 것처럼 그의 재능도 외면당하거나 조롱받기 일쑤였기 때문에 슈베르트는 30 남짓 되는 그 짧은 생애를 화려한 도시 비엔나의 이방인처럼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음악에는 아무리 밝은 음악에도 항상 멍이 든 것 같은 어둡고 푸르스름한 그늘이 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이자벨도 순간적으로 매혹될 만큼 슈베르트의 음악에는 누구에게나 직관적이고 쉽게 그 감정이 전달될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이것은 슈베르트의 음악의 본질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슈베르트가 작곡을 한 시기만 따져보자면 20년이 채 못 되는데요. 그 사이 슈베르트가 작곡한 가곡의 양이 600곡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슈베르트가 피아노 음악도 쓰고 실내악 음악도 쓰고 오케스트라 음악도 만들었지만 작곡가로서 슈베르트의 주 종목이 노래였다는 의미입니다. 성악은 물론 기악음악에서도 말의 뉘앙스와 호흡을 담은 선율, 그리고 마음과 기분을 표현해내는 화음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작곡가 슈베르트의 가장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마담 멜이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하는 것은 마담 멜의 캐릭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슈베르트 음악의 본질이 노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자연스럽고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쉽게 각인되는 선명한 선율이 가장 부각되는 음악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슈베르트는 단지 예쁜 멜로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섬세하고 미묘하게 그 선율들을 감싸는 색색까지의 감각적 화성들이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은 음악들을 만듭니다.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면서도 매번 다른 느낌과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슈베르트의 음악은 언뜻 소박하고 온화하고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미묘한 뉘앙스와 관능미가 가득합니다. 슈베르트가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자신의 갈망과 감정들을 음악 안에 감추어 둔 것처럼 마담 멜도 자신의 복잡한 과거와 어두운 욕망들을 아름답고 세련된 겉모습으로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한편으로 슈베르트의 음악은 대단히 화려하거나 스펙타클하지는 않지만 섬세한 뉘앙스로 내밀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없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 슈베르트의 음악이 유독 위안을 주는 듯하고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듣는 이가 남다른 예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화에서 슈베르트의 음악 중에서도 특별히 즉흥곡을 선택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즉흥곡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우연히 불현듯 떠오르는 악상을 연주하는 음악을 이르는 말이잖아요. 원래 즉흥 연주의 의미는 그런 것이지만 쇼팽이나 슈베르트의 즉흥곡처럼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지는 즉흥곡들은 그런 찰나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음악들이죠. 이자벨이 그 집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듯이 자신의 피아노 소리가 그렇게 밖으로 새어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듯이 이자벨이 자신의 연주에 귀를 기울인 것이 전혀 뜻밖이라는 듯이 마담 멜은 매우 우아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당황함을 연출합니다. 그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마치 슈베르트의 음악처럼 마담 멜은 이자벨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어나는 모든 자연스럽고 우연한 만남과 사건들이 사실은 마담 멜의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자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요즘은 듣고 싶은 음악을 찾아서 유튜브를 열면 반짝반짝 빛나는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가 높은 조회수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슈베르트의 경우에는 나이 지긋한 혹은 이미 고인이 된 연주자들의 음반과 실황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음악가들에게 슈베르트가 유난히도 시간의 깊이를 요구하는 음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연주가 있겠지만 오늘은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83세에 남긴 연주로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번호 90의 3번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